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갤럭시 S10의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2월 20일 갤럭시 S10의 공개를 활짝 펼치겠다고 선언한 삼성인데요. 여러가지 루머와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행사의 메인 메뉴인 갤럭시 폴더블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 갤럭시 S10 시리즈의 대략적인 라인업을 훑어보니 완벽히 인피니티 O의 잔치인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갤럭시 S10 에센셜, 갤럭시 S10, 갤럭시 S10 플러스, 갤럭시 S10 5G까지 4종의 갤럭시 시리즈를 선보인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애플의 라인업을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들죠. 아이폰 XR은 갤럭시 10E로, 플래그십 라인업인 아이폰 XS와 XS 맥스는 각각 갤럭시 S10과 S10 플러스로 말이죠. 그리고 역시나 One More Thing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애플 건데... One more thing. 여튼 비장의 무기인 갤럭시 S10 5G까지 구비해서 내놓는 것을 보면 삼성이 승부수를 확실히 띄우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하나가 더 있죠. 바로 폴더블 폰입니다. 이 폴더블 폰은 무려 2013년도부터 그려온 삼성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의 디스플레이 제조회사, 즉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13년 1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U을 공개했습니다. 유리기판이 아닌 플라스틱이며 깨질 것이 없는 디스플레이죠. 삼성은 이걸로 끝에만 휘어져 있는 갤럭시 엣지 따위의 기계를 만들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를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다 사용해야 될지 모른다는 의미는 그때 당시에 이 폴더블을 적용할 만한 하드웨어적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건 둘째치고 어쨌든 얘네들은 이걸 사용을 했어야 됐습니다. 어찌됐든 먼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했고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기계가 나와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거였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엣지 디스플레이로 정착하면서 그 자리를 찾는 듯 하더니 결국 접히는 휴대폰, 즉 폴더블 휴대폰을 공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2월 20일 폴더블 폰의 출시는 불보듯 뻔하죠. 물론 로열사가 폴더블 휴대폰의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긴 했지만 또 다른 의미의 폴더블 폰을 삼성이 내놓을 것 같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공개되고 무려 5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긴 기간 동안 폴더블 폰에 대해 삼성이 내놓은 답변은 보여주기 식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지닌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놓은 갤럭시 엣지는요? 뭐지요? 여튼 정말 휘어지고 내구성이 충분히 받쳐주는 제품을 만들어서 내놓을 것이 기대되는 가운데 어떤 형태의 폴더블 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회의에서 수첩 형태로 이루어진 폴더블 폰이 살짝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실물로 공개된 로열의 형태는 확실히 아닌 듯해 보이고요. 연결된 디스플레이의 완전한 접힘과 펼쳐짐을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없이 무리 없이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시켜줄지가 관건입니다. 자꾸 목소리가 뒤집어지죠. 여기서 삼성이 제대로 해낸다면 아마도 어쩌면 애플을 발라버리고 휴대폰 기술 혁신의 선두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폴더블 말고 또 삼성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죠.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입니다. 지난번 설 연휴에 잠깐 가서 만져봤는데요. 거기서도 조금 문제점이 느껴져서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가지는 아이덴티티는 풀스크린을 사용하는 겁니다. 베젤리스 기술이 필수죠. 하지만 이미 처음부터 문제가 조금 보여집니다. 바로 상하단 베젤이 상대적으로 두꺼운 것인데요. 이는 미리 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갤럭시 S10 에센셜 버전의 이미지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는 디자인이에요. 기술적으로 보면 LCD 패널을 그냥 배치하면 사실 이 그림처럼 나오게 되는 게 맞다고 해요. 하지만 이를 한번 휘 말아서 안으로 접어넣게 되면 아이폰처럼
어떤 균일한 베젤 사이즈를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기술을 이 기기들에 적용시키게 되면 단가가 꽤나 비싸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센셜로 이름 붙여진 갤럭시 모델에서는 가격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두툼한 상하단 베젤을 선택해서 가성비로 경쟁을 할 듯 보입니다. 문제는 인피니티 5에 대한 활용성의 문제입니다. 인피니티 5를 채택한 이유는 풀스크린 화면을 활용해서 콘텐츠가 화면에 더 많이 보여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인피니티 5는 생각보다 화면 활용성이 높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유인즉슨 상태 바가 상단에 위치하면서 빈 공간이 극대화되게 되는 건데요. 인피니티 5의 경우 카메라의 지름만큼의 영역을 우측으로 이렇게 확장을 했어요. 카메라의 크기가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정도의 영역이 전부 다 상단 상태 바인 거예요. 이렇게 넓어진 상단 상태 바의 글씨들은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이랑 사이즈가 똑같아. 그러니까 카메라의 크기만큼 폰트 크기가 커진 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 위의 공간은 그대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것이 윗공간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 그러니까 베젤에 착 붙어서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상태 바와 본문 내용이 표시되는 영역에 경계되는 부분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윗부분이 비게 되는 거거든요. 그 비게 되는 윗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메인 화면의 느낌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럴 수 있죠. 디자인의 측면에서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상단 상태바가 카메라를 품고 있는 형태가 본문 내용을 가리는 일을 막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크게 활용도가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구동해본 앱 중에 유일하게 사진 앱만이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튜브의 경우 화면을 확대하면 카메라를 품고 풀스크린으로 영상을 즐길 수도 있지만, 나머지 앱의 경우 카메라를 품고 있는 상단 영역이 블랙으로 변하거나 기본 설정해둔 앱의 색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서 화면 활용성에 좀 아쉬움이 보였습니다. 물론 설정을 통해서 이를 지원하는 앱들은 풀스크린 화면으로 활용도 가능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확실히 이렇게까지 화면을 확장했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성을 직접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포인트로 좀 남아있습니다. 범용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자, 이제 문제는 갤럭시 S10입니다. 우리는 얼마 후에 공개될 갤럭시 S10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버전에서 삼성은 얼마나 더 나은 화면 구성을 보여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렌더링 유출 이미지를 참조해보면 카메라도 생각보다 구경이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치가 위치인 만큼 상단 상태 표시줄이 상당히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이미지만 보면 그렇게 거슬릴 정도의 상태 표시줄 폭은 아니긴 한데요. 정확히 다른 앱에서 어떻게 구동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기 때문에 판단은 보류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여튼 2월 20일 공개 행사 때 아마도 생방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을 실제로 중계할 수는 없지만 음성을 간접적으로 들려드리면서 함께 감상하는 방향으로 콘텐츠의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갤럭시 S10은 확실히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공개된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의 실제 사용성 느낌으로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는 다소 불안정한 느낌, 좀 불안한 느낌도 없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갤럭시 S10은 삼성의 어떤 적자의 폭을 메꿔주고 반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어떤 판매량에 대한 반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핵심 병기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승부수를 띄워야 할 텐데, 과연 이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가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줄지가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지만 막상 나와보니까 여러가지 화면 구성상 배치상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 모델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정곰전자의 정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 갤럭시 S10 계열의 이제 휴대폰을 사전 예약하면 한 20만원 정도 되는 갤럭시 버드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애플 유저들의 그 심리를 잡으려고 하는 전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삼성이 머리를 좀 잘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나 같아도 갤럭시로 넘어가고 싶어지지 않겠나. 심지어 가격도 싸. 점점 갈수록 삼성전자가 애플 유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는